브랜드, 뭐 구태여 번역하자면 상표인데 관련이 있지. 뭐와 관련이 있나? 긍정적 감정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기쁨, 자부심, 의기양양 같은 거. 자, 뿐만 아니라 브랜드라고 하는 건 이번에는 부정적 감정과 관계가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 죄책감, 뭐 증오, 공포, 불안, 분노, 슬픔, 수치심, 탐욕 이런 것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감정적이구나. 이와 같은 감정이 기억나. 감정이 기억나면 이게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결정 과정에서. 보나마나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결정이냐면 구매 결정이야. 상품을 사느냐 사지 않느냐 이거지. 아, 그러면 상품의 구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구나. 구매 결정의 감정적 측면을 지금 필자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그지? 특히 언제 소비자들이 인식할 때 뭐를, 그걸 어떻다고 관련이 있다고, 뭐와 제공되는 상품과. 그러면 제공되는 상품과 관련이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감정을 얘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감정 자체가 S 붙은 복수니까 그거를 받는 대명사도 복수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단수로 들어갈 수가 없지. 인식을 하는데 말이야. 그것을 관련이 있다고. 제공상품과. 그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관련이 있는 거야? 감정이 관련이 있는 거야? 감정에 관련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이니?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란 말이야.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고 그 명사나 대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해봐. 무슨 사로 꾸밀 거야? 형용사로 꾸며야지 부사로 꾸밀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때 인식하다라고 번역하는 perceive는 바로 오형식이라는 얘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그래서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 이와 같은 처리는 종종 경험에 근거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처리는 어떤 처리일까? 감정적 처리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졌어. 10년 후 어느 카페를 들어가는데 우연하게 그 커피 냄새가 나오는 거야. 옛날 생각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감정 북받치겠지? 커피 마셔 안 마셔? 마셔. 구매를 한다는 얘기지. 아, 감정 얘기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정서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정서적. affective. F 두 번 들어갑니다. 빈칸 넣기 나올만 하고요. 서술형으로 써라 그래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구매 결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경험에 근거해서 처리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선택하냐면 기억에 근거해서. 어떤 기억? 과거의 경험.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과 관련 있는 감정. 경험, 기억에 근거해서 선택한다. 얘들아, 경험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경험, 기억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지금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뒤에서 말했던 내용이 사실상 같은 거니 다른 거니? 사실상 같은 거야.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말의 내용이 사실상 같을 때는 절대 in addition 쓰지 말고 in other words를 써야 돼.
종종 얘기하죠, 쌤이요. 앞에 문장 A와 뒤에 문장 B가 표현은 사실상 약간 달라도 하고자 하는 말이 같은 말일 때, 같은 말 동어가 한 번 더 나올 때, 반복. 연결서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둘 중 하나. 지금 보고 있는 in other words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there is를 선택하라고 그랬지. 둘 다 해석은 직으로 번역하면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in other words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시험에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there is가 대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당황이 할 필요 없다고. 똑같은 기능이니까. 알겠니? 무슨 말인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될 때 뭐를 선택하나? 자기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려고 할 때 반드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면 그때 짠 하고 등장하는 게 바로 감정이야.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진이거든. 이때는 무게라고 번역하지 말고 중요성이라고 번역합시다. 어떤 중요성? 상당한 중요성. 설자 잘 보세요. 헷갈리지 말고 상당한. 이게 상당한. 이거는 사려 깊은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기억 속에 있는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정보를 처리해야 되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그런데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선택하냐면 광고에 나온 정보에 근거해서 아니면 다른 자극에 근거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감정적 자극은 아닐 거야. 그지? 감정적 자극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적 자극 그러면 안 됩니다. 외적 자극 그래야지. 그때는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어디에 집중하나? 제공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예를 들어 맛, 뭐 냄새 혹은 가격 이런 데 더 많이 집중하고 더 적게 집중한답니다. 어디? 감정에. 그러면 결국 감정에 의한 선택과 비감정적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대조관계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뭐 반면에 이해됐나 무슨 말인가? 여기까지는 감정적 선택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비감정적 선택이니까. 영향풀이 볼까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처나 캐릭터리스틱 전부 다 특징입니다. 요거 써주셔야 돼요. 속성이라고 번역되는 attribute. 자, 이 글의 주제는 영향이죠. 어디에 미치는? 브랜드 선택에 미치는. 뭐가? 감정 혹은 정서. sentiment입니다.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각 혹은 인식 이렇게 번역돼서 안 되고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페이지.